여러분, 중국의 섬뜩한 공습 장난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대한민국의 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일부 제조업은요 붕괴가 됐습니다. 그나마 첨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쪽만 아직까지 중국이 못 따라오고 있는 거지, 이것도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국의 섬뜩한 공습은요 굉장히 날카롭고요, 무차별적이고요, 무섭습니다. 이게 중국에는요 시장경제라는 게 중국식 시장경제만 존재하잖아요. 중국식 시장경제만. 쉽게 말하면 회사를 만약에 첨단 기술 제품의 회사를 만든다고 하면요, 공장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 정부가 다 도와줘요. 정부가. 내 돈은요 진짜 조금만 있어도 돼요. 조금만 있어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중국의 BOE라는 디스플레이 업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 공장을 짓는데 지금 돈을 얼마를 투자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5,300억 원 정도 자기 자본 투자를 했죠. 5,300억 원. 6.5%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허베이시가 3조 7,300억 원을 투자해 줬습니다. 44.5%입니다. 여기다가 공공투자펀드가 3조 9,100억 원을 투자해 줬습니다. 49%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공장 하나 짓는데 정부가 투자를 막 다 해주는 거예요. 거의 얼마예요? 93.5%를 해줍니다. 93.5%를 정부가 투자해줘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렇게 표로 거릴 필요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왜냐? 안 해주기 때문에. 해주는 게 없습니다. 해주는 게. 대한민국은요. 해줘봤자 아주 찔끔이에요. 찔끔. 어느 정도 찔끔이냐? 그냥 투자한 비용에 대한 세액 정도 해주는 것? 세액 정도 해주는 게 다예요. 세액 정도 해주는 게. 전혀 뭐 해주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싸움에서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될까요? 이거 게임도 안 됩니다. 세액공제 해주는 게 겨우 6%예요. 지금 여기는 몇 조예요? 그냥 공장 하나 짓는데 7조 6,400억 원을 그냥 쏟아 부어주잖아요. 이 공공투자펀드라는 게 중국 정부 돈입니다. 정부 돈 사실상.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디스플레이 솔직히 박살났습니다. 박살났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디스플레이 이라면 LCD도 있고요. 그 다음에 OLED도 있잖아요. OLED도. 지금 LCD는 예전역에 안 봐 중국한테 졌고요. 벌써 2018년에 중국이 대만이나 한국을 다 눌러버렸습니다. 거의 뭐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LCD는 완전히 중국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첨단 기술 제품이라고 이야기하는 OLED에서조차도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요, 올해 아마 추월당할 거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6.9%로 2004년부터 17년 동안 대한민국이 디스플레이에 관한 한 1등을 지켜왔습니다. 17년 동안. 2004년에 일본을 우리가 제치면서 1등을 했거든요. 근데 17년 만에 지금 올해 이제 18년째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36.9%에서 33%로 떨어지는 반면에 중국은요,
36.2%에서 40%로 완전히 급등합니다. 이 급등하는 데는 LED의 독점적인 구조도 있지만 중소형 OLED 패널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올해만 15%, 내년에는요 27%로 높아질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국하고 대한민국하고 싸움에서 일단 투자에서도 이길 수가 없지만 원가에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자칫 잘못하면요 반도체 혹은 조선, 철강 할 것 없이 모두 중국한테 다 먹혀버립니다. 우리 산업구조가 진짜 붕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정책이. 정부의 정책이 나와서 산업 스파이도 제대로 빨리빨리 잡아내야 되고요. 기술이 못 넘어가게 말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어떤 첨단 기술업체를 중국이 인수 못하게도 막아야 되고요. 예. 어디 그뿐입니까? 정부의 지원도 엄청나게 해줘야 됩니다. 정부의 지원도. 그래야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중국은요 지원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자금만 투자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토지 무상 사용, 설비 투자할 때 무상 대여, 그냥 돈을 그냥 줍니다. 설비 투자한다 그러면. 예. 여기에다가 뭐 세제 감면은 굉장히 웃겨요. 뭐 물 쓰는 거 공짜, 건물 쓰는 거 공짜, 예, 전기 공짜, 공짜 지원이 엄청납니다. 심지어 생산을 이렇게 생산성을 향상시키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경력금도 정부가 줍니다. 정부가. 그러니 경쟁이 될까? 여러분 보세요. 디스플레이 원가 경쟁력을 보세요. 대한민국을 100으로 잡았을 때 중국은 71입니다. 71. 이게 게임이 될까요? 저는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100만 원 주고 사는 것보다가 71만 원 주고 산다. 이렇게 사지 않겠어요? 우리가 경쟁력에서 29%나 뒤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무이자 대출은 무이자 대출대로, 용순이, 정기니, 뭐 세제 혜택은 세제 혜택대로, 인건비만 보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9% 인건비가 들어가지만 중국은 2%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밖에. 게임이 안 되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지금요, 예, 중국의 벽을 보면요, 만리장성을 보는 것처럼 무서워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안 그랬거든요. 만리장성 솔직히 우습게 알았습니다. 고구려만 보더라도요, 만리장성 왜 쌓아졌겠습니까? 고구려가 워낙 무서우니까 중국이 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중국의 북경까지 쳐들어가서 예, 유린을 하고 그야말로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6.25 전쟁 후에 우리 산업화 세대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요, 세상에 무서운 거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안 먹고 안 자고도요 일하는 게 즐거웠고요. 그래서 산업화를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의 부재, 예,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삼으니 도대체 우리 산업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버텨낼 수가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건가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 진짜 묻고 싶어요. 도대체 우리 경제를 어떻게 갖고 가려고 하는 건가요? 북한 수준으로 맞추는 건가요? 저는 정책이라는 건 모두 예, 그 정책의 혜택을 입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요, 예, 그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정책을 만들면 그들이 혜택 받아요. 그들이. 정책을 만들면 온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순간 그들이 혜택을 받는 구조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기겠습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중국하고 경쟁해서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대로 가면 저는 최소한 중국에 노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끌려가는 외교를 해서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지랄 같은 지랄 맞은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그렇고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요. 온 국민이 똘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은 독립국으로서의 어떤 자유로움을 만끽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처럼 굴욕적인 외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가면요. 우리 산업 구조조차도 무너질까 솔직히 두렵습니다.